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큰 일을 하기 싫으면 하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다. 5년 기간 내에 국민들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음에도 지금쯤 일을 착수해야 하는데 그럴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런 대통령을 끝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될 필요가 있는가. 저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빨간색 자동차 다이어와유 박원순 서울시장님 유령 재판 그만두고 박주신 데려와라 라고 하는 자동차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박주신이가 지금 서울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서울로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박주신이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주신이 신검을 자료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속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법원에다가 박주신을 소환해달라, 그래서 신체 감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증인 소환 날짜를 정했어요. 11일인가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예. 8월 10일 날 증인입니다. 증인. 8월 10일 날, 증인 여기 누구죠? 예. 박주신이가 이제 법원에서 증인 채택했으니까 나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증인 박주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박주신의 아버지는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입니다. 장관급이죠. 자신 아들의 관계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병행에 관계되는 문제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신검이 박주신이 신검한 게 못 믿겠어. 다시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어때요? 여성도 아니고 남자 팬티 입고 들어가면 또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도망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번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잘 됐어. 법원에다가 저 사람 신체 감정해달라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11일 날 와서 증언대에 서라. 그랬더니 박주신이가 어제 불출석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박주신이는 그동안 신체 신검을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차이나는 꼴이에요. 저는 제 형사 6부래요. 이의영 재판부가 박주신을 강제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박원순이가. 아들의 하나 문제 깨끗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좌파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떳떳해요.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강제 부인을 해야 한다. 있다면 강제 부인해야 됩니다. 양성호 박사께서 이거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8월 18일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나 봅니다. SRT 왕복 열차표도 다 구입했는데 이 양성호 박사는 지금 부산에 계십니다. 더워서 못 나온다는 거냐? 이미 영국으로 튄 거냐? 아마 영국으로 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신이가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를 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국금지를 했었어야죠. 근데 안 해. 그럼 누구 편이야? 한동훈이는 좌파입니다, 여러분. 거짓 좌파 편이 한동훈이에요. 재판부 강제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뭐 잘 깨끗한 척 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이 비판했는데, 오늘 11시 법무부 앞에서 한동훈 비판 대회가 열립니다. 제주 4.3 남로당 공산폭동 반란을 거기에서 선고를 받은 그 수용인들을 무죄로 만드는데 앞장선 한동훈 법무장관을 규탄한다. 4.3 집권 재심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늘 11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합니다. 4호선 정부 과천청사 앞 7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주는 4.4 무장폭동이었어요. 게릴라들의 무장폭동이었어요. 공산폭동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을 두 군데서 받았어요. 군사재판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군사재판은 이게 전쟁 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재심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무죄됐어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반 재판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이거 다 일반 재판에서도 거의 다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4.3 폭동은 누가 일으켰어요? 이승만이가 일으켰어요? 한동훈은 좌파입니다. 한동훈은 좌파예요. 아주 교활한 좌파입니다. 정경련의 기업 회장들이 모인 데서는 이승만이 토지개혁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6.25 때 지킬 수 있었고 그런 얘기야. 실제로 행동은 딸리해요. 그게 교활한 좌파다. 한동훈은 반드시 한동훈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죠? 한동훈을 비난하니까 여러분 비난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국회에 가서 잘난 체하고 일 또박또박 야당 의원의 말에 대꾸하는 거 이외에 한동훈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야당을 공격함으로써 넘어가요. 대표적인 수법을 쓰는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한동훈. 한 사람 요즘 더 있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할까요? 이거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픽이에요. 이걸 만든 데는 유튜브 연합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에 야당이 혈안이 되어 반대하는 것을 보니 책임자로 생각한다. 이동관 지명자에 바란다. 첫째, 좌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 이거 틀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공영방송은 페이지가 답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요. 페이지가 정답입니다. 공영방송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걸 정상화하고 비정상화해요. 필요 없는 건 없애자고요. 또 좌편향된 구글의 횡포를 바로 잡아달라. 하나가 빠졌어요. 지난 좌파 정부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어떻게 정치 편향된 일을 했는가,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자,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첫째,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없애야 한다. 둘째, 좌편향된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셋째,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 네이버와 다음이 그동안 정치에 개입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밝혀내어 형사처벌하고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래요.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마 MBC나 KBS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박수를 맞춰요. 아주 말 시원하게 잘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느냐? KBS와 MBC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건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없애라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이렇게 그들이 지금 공산당 언론 기관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국내 전파 수요가 부족하다. 왜 국가가 전파로 독점하느냐? KBS와 MBC가 사용하는 전파는 산업용으로 돌리겠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해서 좌파를 적었고 저쪽 사람들을 자극해서 얻는 거는 뭐냐? 이동관의 인기만 얻는 겁니다. 아, 맞아. 이동관이는 다음번 대선 주자야. 지금 다음번 대선 주자로 오르는 사람이 3명이에요. 한동훈, 원희룡, 이동관. 서로 국민에게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시원한 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은 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야, 말 잘하는구나. 한동훈이 참 시원하게 잘 잡치는구나. 원희룡이 참 시원하게 하는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이상해요. 이상해. 할 일은 안 하고,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도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국민에게 자세하게 보고해야 될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 아, 기분 나빠서 안 해. 너희들이 사과하면 다시 놔줄게. 정작 국민들은 그 양평 고속도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놓아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야, 역시 원희룡이가 최고야. 야당을 착 그냥 시원하게 박살냈어. 원희룡이 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이동관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이 사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투표지라 하면 기표를 한 거죠. 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빨갛게 기표한 것 보이죠? 이건 파쇄기에 놓고 파쇄를 한 겁니다. 쓰레기, 젊은이가 쫓아가서, 누구라든가 제가 알았는데, 젊은이들이 선관위에서 나오는 차를 졸졸 쫓아가서, 쓰레기 야적장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 가져왔어요, 이거를.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 의민의 화재가 그냥 이렇게 많이 일어나. 물류창고.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전국 폐기물 처리소의 화재 사건 26건이나 돼요. 26건이나. 이건 뭐냐? 이거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통째로 통을 안에 있는 걸 전부 사로 인수해서 집어넣고 옛날 걸 전부 아까식으로 파쇄해가지고 물류창고에다 보낸 거예요. 쓰레기 초각장, 처리장이다. 그러니까 거기 화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윤영진 변호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징계 불가타원서. 선관위가 대한변협에 박주현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징계의 불가탄원서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일 씨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관위가 급기야 변협에 박주신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열은 지금 뭐하냐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국투본과 부방대는 이제 용산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국진당을 국민의힘을 규탄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안 해. 국투본과 부방대는 용산에서 집회를 안 하고 국민의힘을 규탄해야 되는데 안 해. 오직 선관위만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할까? 아직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는 건지. 부정선거는 권력을 가진 측에서, 즉 집권당이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밝혀달라는 투정은 왜 안 하는지 정의일 필자인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힘을 규탄해야 하는데 선관위만 때리고 있다. 누가? 국토본, 부방대, 박주현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만 때리고 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좋은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요 밑에 사진 보이시죠?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휘장이 새겨진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누가 받아낸가? 박주현 변호사의 아들 찬영이가, 박찬영 씨가 박주현 변호사의 아들이래요. 자기 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준 시계, 이거를 차고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한 사흘 전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글을 포스팅하셨어요. 민경욱 옆에 붙어있는 변호사들은 어째 이런 사람들, 인간들 뿐인가? 선거 관련 소송 모조리 뭉개는 윤석열 정권의 선거 무효소송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퍽이나 즐거운가 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4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4.15가 부정이다를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4월 혁명에 동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다음번 4월 10일 총선, 내년 총선에서 내가 국힘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박주현 변호사는 자기 아들이 윤석열 시계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당신 부정선거 수사에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 라고 해야 할 사람이 아들이 윤석열 시계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것. 이게 올바른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4월 혁명을 합시다 라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4.15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가장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이런 건 잘해요. 뭐 카르텔 조사하라 이런 건 잘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설 카르텔을 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재취직해 부실 감독 시공을 눈 감아주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행위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국무회의 첫 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틀린 거 없어요. LH의 전직 간부가 나와서 감리업체도 차리고 서로 끼리끼리 봐줬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LH공사가 주택을 지면 안 돼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사, 비리, 부정은 어디에서 나와요? 건설 비리에서 나와요. 건설 비리 어디서 나오냐? 시공에서 나옵니다. 시공. 예를 들어 차재를 어떤 걸 쓰느냐, 뭐 이런 거. 그거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LH공사는 땅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분양해서 민간업자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직접 지으니까 전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 윤석열 오케이 잘 됐어. 카르텔 또 카르텔이야. 야, 봐, 나는 지금 카르텔 깨부시는데 내가 전수거든. 입시 카르텔 그거 깨부셔야 돼. 이번에 건설 카르텔도 깨부셔야 돼. 또 수해 현장에 가서는 이 카르텔을 깨야 돼. 그 카르텔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수해 복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르텔의 재미를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윤석열이 일을 잘해. 짝짝짝.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뭐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를 보유하고 뭐 그런 거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 본인이 무슨 선서를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가장 카르텔 중에 가장 견고한 카르텔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거긴 입 싹 다물고 있어. 모를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부정선거를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어제 그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4.15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왜 만들어줘요? 이 사람 검찰총장인데.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일을 착수하는 대통령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윤석열 당장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국민이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결자 해지할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4월 10일 선거예요. 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입니다. 보세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파주물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20개를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용지에 20개를 안 찍고 그냥 투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검표할 때 나와야지. 그게 안 나왔어. 근데 파주경찰서가 깔아뭉갰어. 2번이나. 그래서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파주경찰서 앞에서 부정선거, 금촌 이동 부정선거 수사, 투표지를 수사라는 시위를 해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부정입니다. 통째로 표를 갈아치게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모를까? 검찰총장 출신인데 알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해. 이 중요한 문제를 알면서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은 뭐야? 하야하라는 겁니다. 큰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야하라는 겁니다. 카르텔은 누구든지 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슴속에 흘러내리는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찍어준 거는 큰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감옥 갔어요? 맨 문재인이 때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요. 뭐 원전도 그렇고 뭐 4대강 보도 그렇고. 그런데 왜 안 해? 윤석열의 법은 항상 문재인 앞에만 가면 막히고, 윤석열의 법 집행은 항상 4.15 총선 앞에 가면 막혀.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야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이 정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용산 청와대 앞에 가서 하야하라는 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보니까 일 못하는구만. 무능하구만. 이제 내려오시지요. 라고 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이 들어왔어요. 윤 씨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못하면 그만.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안 하거든, 안 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에 대통령 선거 같이 하면 돼요. 총선하고. 그게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구할 건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을 거면 하야하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우리 아들이 당신 이름이 새긴 시계 차고 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시계 받은 거, 아들이 시계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 사법 카르텔이 가장 고약한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심 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 중에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형사를 제외한 80%는 대법원 판사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이게 그겁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거짓말이에요.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면 당신이 말한 상고 이유는 이렇고,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이렇고, 조목조목 당신이 대법원에 올라온 그 이유가 잘못됐어 라고 써줘야 돼요. 그거 없어. 그냥 살펴봤어. 그랬더니 해당 안 돼. 기각. 그리고 소송 비용은 당신이 물어내. 이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해요. 안 읽어봤어. 읽어봤으면 상고 이유를 읽어봤어. 봤어.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주장한 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기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 그 내용이 없어. 몰라. 세상에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한테 우리가 이거 억울하니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더니 이유가 안 돼요. 그냥 집에 가세요. 이게 공무원입니다. 이게 대법원이 하는 싸가지예요 여러분. 대법원 판사들이 싸가지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엄청나게 큰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청구인은 엄청나게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송의 목적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뭐 다룬다 이거예요. 그럴 때 심리불속행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그러면 그 10억 원의 집을 뺏겨서 억울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람은 자기 변호사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지. 1심, 3심까지 1심, 2심, 3심 또 대법원에 재심까지 했으면 그 변호사는 약정한 대로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돼요. 인지대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소송 목적이 값이 10억 원일 경우에 인지대로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1심, 2심, 3심, 상고심 이렇게 해서 인지대가 2,700만 원이 들어가. 10억 원짜리 인지대가 2,70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내 변호사한테 지불한 변호비용 말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지불한 거. 그러겠으니까 변호비용은 당신이 지불하라라고 판결을 했으니까 그게 4,700만 원이에요. 합쳐서 7,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생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10억 원일 때. 소송 목적물이 10억 원일 때 7,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보지도 못해. 당신이 왜 지었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7,400만 원을 잃어버려. 물론 내가 내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 낸 건 별도야. 그러면 1억이 넘는다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나가는, 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주면 1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착취예요. 결론이 뭐냐. 대법원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그런 당사자들도 위 특례법 제정 당시 거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줬어요. 달래야 되니까 야 변호사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소송 비용을 상고심 신청한 사람에게 물어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좋죠. 왜 상고심에 가서 심리불속행이 되면 이유서서 안에 필요도 없어. 심리불속행 되고 끝나버렸으니까. 양쪽 변호사 다 이거 쓰지 않고 저쪽 변호사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변호사 비용을 올려줘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왜? 자기들에겐 이익이니까.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 등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위헌인 줄 아는 명백한 그 특례법 심리불속행,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뚝딱. 왜? 그들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국민들은 특례법 제정 무려 30년 동안이나 대법관들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잃어보지도 않고 쓰레통에 버리는 걸로 거액의 그 돈을, 아까 얘기했죠. 10억 원일 경우에는 그 자기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는 전관 이후를 써야 돼. 전관 이후 변호사로서 전관 변호사를 써야 돼.
그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 도장값을 착취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상고인 변호사들은 상고심 변호사 보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심리불속행위라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으니까. 변호사는 아무 일도 안 했어. 근데 돈을 받아. 2중 3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중 3중의 착취 기조로 인한 불로소득은 대법관 등 고위직 전직 대법관들과 그들이 속한 대형 법무법인에게 들어가 이 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려면 전관을 써야 된다고. 전관 대법관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관만 1년에 100억. 김영란 씨가 얘기했어요. 1년에 100억 번다고. 그러니까 뭐야. 새로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어디 가서 2,300만 원짜리 저기 월급쟁이도 못해.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을게요. 대한민국 헌법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그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국회와 대법원이 공모하여 위헌 입법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편을 들어 엉터리 합헌 결정을 하고 변호사들이 대법원 신급 변호사 보수 공짜로 받는 거 불로소득하는 등 사법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상의 국가기관들이 일치 단결하여 무려 30년 동안이나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을 착취해왔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당신이 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쓰지도 않아. 근데 그 판결문 위에는 판결이라고 써있어. 판결을 하지도 않고. 근데 위에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위에 판결문이라고 돼 있어. 판결이라는 단어 2개 써가지고 그거는 20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그래서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네가 물어내 이겁니다. 자, 마치 판결을 이유로 작성하여 주권처럼 거짓말을 하고 제1심보다 2배에 달하는 거액의 인지대를 사기 수법으로 빼앗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추가로 덤터기를 씌워 상고인들의 저상권을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여 특례법 제5조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1항 등은 위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어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형사를 빼한 80%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이게 위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법원 판사가 부족하대. 독일은 대법원 판사가 300명이야. 우리도 늘리면 돼요. 창세기에 써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원의 숫자를 늘려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대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면 대법원 판사 대법관의 수를 늘려라. 이거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다니까. 신약에도 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원을 늘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면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말고 대법관의 수를 늘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라니까. 그런데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전관을 못 받아. 1년에 100억씩 못 벌어. 국민이야. 뭐 죽건 말건 굶어 죽건 말건 생각할 거 없어. 난 100억씩 벌어야 돼. 1년에. 변호사들도 거기에 너 조금씩 나눠줄게. 변호사들도 그냥 떡 먹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사람도 법조 카르텔이니까. 이 판사들은 이걸로 먹고 살고 검사들은 건설 비리를 먹고 살아. 대장동 같은 거. 똑같이 카르텔이에요. 사법 카르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르텔이 뭐다? 사법 카르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말만 하면 여기 카르텔 저기 카르텔. 천만의 말씀. 사법 카르텔이 제일 고약하고 강간한 카르텔입니다. 이거 깨야 합니다. 자, 저는 4월 혁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더운데 그냥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제2의 4.5혁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믿어요?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하야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님 보고 같이 찹시다 안에 가장 관고한 집단, 거부하는 집단이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 집단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같이 가자는데 동의해 주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아들이 손목시계 차고 있는 거. 윤석열 손목시계 찼다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거 있어요? 제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상문 기자님을 보니까 페인이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이 증거를 조작했다. 예, 특수부에서 증거 조작하는 거는 밥 먹듯이 하는 일입니다. 밥 먹듯이. 그거 1인자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1인자예요. 한동훈이 좌파라는데 공감한다. 예,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좌파다. 예, 윤석열 씨 부인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 좌파라고. 근데 일부 보수 유튜브들은 아니래. 아니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좌파라고 그러는데 왜 나서서 좌파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뭘 한 일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한미 외교 복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15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한마디 할게요 또. 요즘 제가 백신과 백신 피해자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복잡하더라고요. 그 피해를 인정받는데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국가적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수재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상해 주잖아요. 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또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냥 보상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백신 제조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따지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일개 국민이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신 제약사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규명해내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꽉 과감하게 나서서 코로나는 국가적 재앙이었다.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또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하신 분에게는 무조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특별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냥 열심히 싸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를 상대로 싸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약사 카르텔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텔이 제약사 카르텔이에요. 그걸 개인이 어떻게 몸으로 싸워서 밝혀내겠어요? 불가능해요. 코로나는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을 선포했잖아요. 재난이라고. 수해지역은 재난지역 선포하잖아요. 수해 입은 사람들 보상하잖아요. 저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하신 분에게 인과관계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100% 배상하세요. 몇 억씩 배상하세요. 제주 4.3 사건에도 그냥 돈 보상이라고 하죠. 거기는 광주 5.18 누가 유공자인지도 몰라. 돈 팡팡 써. 그런데 정작 국가적 재앙으로 보니까 백신 맞고 아주 젊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죽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네가 인과관계를 증명해라? 국가가 그게 해야 할 짓이에요? 아닙니다. 국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야 네가 이거 입증해. 그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제발 한동훈 법무장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입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외에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에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어보다 정확히 하려면, 일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본어를 정확히 하려면 종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획한 겁니다. 저는 이 종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시로 어떤 토픽을 가지고 토론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슈에서 시작해서 후쿠오카에도까지 갑니다. 뭐 버스 타고 배에서도 하루 자고 신간센도 타고 뭐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행도 테마 여행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학구적인 여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런 댓글이 들어왔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상로 기자는 최소한으로 석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만한 박사님의 석방은 말씀을 하지 않네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당연히 지만한 박사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8.15에 지만한 박사도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물론 말할 것 없고 지만한 박사도 석방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부방대와 북튜브는 왜 부정선거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줘야 합니다. 박주현 변호사도 응원해줘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섭섭한 점은 이들이 4월 혁명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쌍수를 두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북투본과 부방대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지금 저대로 아들 시계 하나 자랑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합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감사합니다.